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곳은 대부분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속삭임의 숲에 대한 이야기였다. 숲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조차도 해가 진 후에는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그 이유는 숲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잡히지 않는 바람, 소리 정체 모를 목소리들이 속삭여 어떤 이에게는 비극을,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해 나는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끌려 그 숲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대낮의 숲은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서 꼭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했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전설 같은 건 그저 어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인 민수는 어딘가 달랐다. 그는 숲속 깊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길로 혼자 발걸음 옮겼다. 우리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그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다. 햇볕이 강렬한 오후였기에 별 걱정은 하지 않았고 우리는 숲 밖에서 그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른들이 함께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숲이 그를 삼킨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지만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녘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약간의 바람소리 같기도 속삭임 같기도 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민수의 목소리 같았다. 도와줘. 나는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배낭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숲으로 향하는 길목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약간의 달빛이 길을 비추고는 있었지만 숲 속은 여전히 암흑에 잠겨 있었다. 나는 숲 가장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때 그 속삭임은 더욱 분명하게 들려왔다.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숲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살랑대며 부딪히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들, 그 모든 것이 마치 민수의 목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내 주위에서 맴돌았다. 점차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작은 빛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나를 안내하는 듯했다.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나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고 그곳 한가운데에는 민수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수야. 나는 외쳤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다가 점차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조금 흐릿해 보였다. 돌아가면 안 돼. 민수는 마치 꼭 그래야만 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때 내 뒤에서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뒤돌아볼 용기도 없었다. 숲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속 달리기만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때쯤 나는 숲에서 빠져나왔고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 아래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다. 얼마 후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속삭임과 민수의 얼굴이 종종 악몽으로 다가오곤 한다. 다른 마을에서도 가끔 어둡고 고요한 밤이면 그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해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속삭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과연 숲속의 민수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환상이었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혼자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지쳐있던 나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엔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살던 작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머물 수 있었다. 그 마을은 아주 작고 조용한 곳이라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도착한 날부터 뭔가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도 몇 채 비어 있었다.
난 그래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기대하며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집은 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보였다. 먼지가 쌓여있고 외벽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집 내부는 의외로 깔끔했다. 가방을 풀고 짐을 정리하면서 2주간의 일정을 계획했다. 첫날 저녁 노을을 보며 산책을 하기로 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호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수 주변에 도착하니 해가 막 넘어가기 시작했고 주변 풍경은 붉은 빛과 어둠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밀려들었다. 호수 한편에 서서 물결에 반사되는 빛을 바라보던 중 소름이 돋는 사건이 벌어졌다. 손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깜짝 놀라 손을 들고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적인 착각이라 생각하며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려고 했을 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산속이라 바람 소리겠거니 하면서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집 근처로 다가오는 듯했다. 두려움에 창문을 꽉 닫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문 쪽에서 미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몸을 돌려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 때문이겠지 싶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계속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외할머니가 나타나 여기서 나가야 한다. 여 혼자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경고하는 꿈이었다. 할머니의 표정은 내가 여태 본 적 없는 심각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밖에 나가서 찬바람이라도 쐬자고 집 밖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에게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놀라워했다. 외할머니가 내게 이 마을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마을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고 그날 밤마저 두려운 기운 속에 잠들었다. 셋째 날 밤 나는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분명히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내 방문 앞에 서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숨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고 문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무언가 적혀 있었다. 떠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짐을 꾸리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처음 왔던 길로 서두르던 중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걸음을 계속했다. 마을을 벗어나자 발소리는 사라졌고 난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억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외할머니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아직도 가끔 그때 기억이 떠오를 때면 오싹한 기운이 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젠 2번 다시 확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벽기라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계곡에 위치하여 다른 곳보다 인터넷도 휴대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대개 나이가 많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함을 찾아온 사람들이었기에 이상한 소문 또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소문의 발단은 작은 흥미로 시작되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가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 부부는 시골 생활에 익숙지 않은 도시 사람들이었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깨끗한 공기와 평온한 환경을 찾던 중 이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산책 중 우연히 발견한 폐가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그곳에 대한 정보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단지 그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로 이상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호기심이 더욱 커진 부부는 그날 밤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다. 도서관은 낡고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으며 그중 한 책에서 그들은 벽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벽귀는 벽에 붙어 다니며 사람을 홀린다고 전해졌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짙은 안개가 낀 밤에는 그 힘이 강해진다고 했다. 벽귀에게 홀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가로 가게 되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부부는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를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창문 밖을 내다보다 짙은 안개와 함께 묘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마치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았고 그 소리에 이끌리듯 두 사람은 무심코 밖으로 나와 안개 속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로 그 폐가 앞이었다. 허름한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더 강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폐가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온 사방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벽면에 가득했다. 그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뒤엉켜 움직이는 듯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벽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았고 즉 그림자가 일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실루엣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검은 형태는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 그 이상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검은 그림자가 슬픔에 젖은 눈빛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부부는 밖으로 도와줘. 나는 아직 한 목소리가 들려옴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 목소리가 벽 뒤의 것이 아니라 이 폐가에 갇힌 과거의 아주 오래된 영혼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라 여겼다. 그렇다면 이 벽 뒤의 소문은 그저 오해였던 것일까? 부부는 조심스럽게 그 그림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며 방은 온화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들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 폐가는 다르게 변모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았고 걱정스레 그곳을 찾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다. 부부는 자신들이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종종 그곳을 찾고는 했다. 그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마을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책갈피에 끼워진 낡은 편지를 발견하였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서. 벽 뒤는 그저 저였습니다. 부부는 그들이 만났던 검은 실루엣이 평온을 찾았다 확신하게 되었고 그 후로 평화로운 일상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저녁놀이, 질투나듯 그림자를 길게 들이울 때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먼 산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한번 미소 짓는 어떤 형태를 상상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며 이 마을이 시간을 넘어 기억될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그저 소문으로만 치부되었던 벽 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특별한 전설로 남게 될 운명이었다.